10월 12일 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월요일 하루를 이제 쉬고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어두운 코너에 계단이 있는데 이제 계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딱 했는데 계단이 없고 그냥 평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딛게 되는, 넘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김이 빠지게 되는 헛발질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월요일을 쉬게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아무튼 시간이 안 그래도 빠르다고 늘 느끼고 있는데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800m가 조금 넘는다 그러죠. 830m인가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엄청 빨리 내려오는 거죠.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단풍 구경 또 한번 하러 가고 싶고 한데 오늘은 저는 이제 달리기는 안 하고 어제는 비 맞으면서 밤에 달리기 하고 지금 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은 막 달리기는 건너뛰습니다. 건너뛰고 간단한 근력 운동 마무리 또 하고 이제 샤워하고 또 앉아봤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은연중에 샤워했다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도 기본 하루에 3번은 샤워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고 오전 운동, 개인 운동하고 샤워하고 하루 일 마치고 샤워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샤워할 때마다 비누로 빡빡 문지르는 그런 샤워는 하지 않습니다. 구석구석만 좀 세정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이제 씻어내는 거죠. 제가 하도 샤워를 자주 한다고 하니까 제 친한 선배님이 니는 몸뚱아리 씻어가지고 조지겠다. 이제 따라 없애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상도 말로. 그런 말도 하던데 제가 우리 도장의 어린 수강생들에게 청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마스크 같은 그런 거 말고 평상시에 청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땀 흘려서 운동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흠뻑흠뻑 땀 흘리는 걸 어릴 때부터 습관화 시키라는 말을 저는 아직까지 애송입니다. 아는 것도 정말 털끝만큼 밖에 안 되는 애송인데 그나마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글쎄요 어떤 현대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현대인을 우리가 근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명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 몸을 관리하는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역시 청결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지식 습득에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이런까지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 수강생들에게는 캠페인을 늘 자주 합니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수시로 며칠 단위로 욕, 질, 스, 운, 독 제가 5가지 뭐 하면 어린애들이 이제 욕, 질, 스, 운, 독 이렇게 하고 제가 욕 이렇게 하면 욕하지 않기 질서 잘 지키기 질서만 잘 지켜도 대한민국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땀 흘려서 열심히 하기 독서하기 이렇게 뭐 그 5가지만 아이들이 익히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했어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인간은 이제 달리기를 기본적으로 하죠.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입니다. 달리기를 정의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걷기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걷기는 뭐냐라고 하면 천천히 뛰기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뛴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직립보행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할 책인데요. 먼 북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인데 에세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세이를 아주 담담하게 씁니다. 그래서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 문학이라든지 이런 책은 제가 잘 안 읽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뭐 거의 다 읽었는데 먼 북소리는
먼 북소리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라고 해서 이제 먼 북소리인데, 유럽에서 보낸 시간을 자기 경험담을 이제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체험했는 것을 그야말로 체험 그대로를 풀어내자, 그러니까 타자화된 자기를 담담하게 서술하자는 것을 이제 자기가 늘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각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기름기 쪽 빠진 담담한 서술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를 거의 준선수급, 뭐 아마추어는 넘어간 것 같고요. 선수급으로 이제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책 중에서 달리기와 관련된 책이 아예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뛴다, 직립보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왜 달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인간이 뛰는 그 어떤 본연의 인문학적인 내력이라고 할까요?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구력 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sistence hunting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지구력 사냥입니다. 뭔가 무기를 가지고 또는 이제 이 덫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계속 뛰어가면 순간 속도는 인간보다 빠른 동물들이 많죠. 많은데 동물 네 발로 이제 뛰는 동물의 취약성이라고 한다면은 인간과 달리 혓바닥으로 땀을 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뛰다가 특히나 이제 넓은 초원에서의 사냥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나무가 나타나고 이러면 이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인간이 계속 따라오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혓바닥으로만 이제 열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배출하는 거죠. 열이 곧 에너지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열 관리가 곧 에너지 관리잖아요.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지구력이 있어가지고는, 인간은 어지간하면은 조금만 트레이닝 하면은 10km 정도는 다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네 발로 뛰는 짐승이 드디어는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쓰러지게 되면은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지구력 사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쳐있는 그 짐승에게 이 목 부위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도구를 좀 쓴다거나, 정말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게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숨을 거두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식으로 또 연결시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동물의 생명체의 마지막 숨을 하늘로 띄워보낸다라고 하는, 그러는데 의식적인 그런 것도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구력 사냥을 할 정도로 인간은 뛰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먼 북소리의 책 중에서 제가 한 단락을 잠깐 소개를 할까 해요. 1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남유럽 조깅 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인데, 제목만 봤을 때 특유의 일본인들이 제목 붙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남유럽 조깅 사정. 어떤 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늘 느낍니다만은, 한때는 조깅의 조자를 아침 조자로 이해를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저보고 무식하다고 비웃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깅은 뭐냐, 낑낑댄다고 해서 깅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러면 아침 조자를 쓰면
저녁에 뛰면 석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참담했었는데, 조깅이죠, 조깅. 예. 걷기보다 약간 빠른 느린 달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느린 달리기 지속주라고 하잖아요. 길게 뛰게 되면은 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입니다. 저속도 지속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남유럽에서의 조깅하는 문화를 잠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럽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매일 조깅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다. 남유럽 사람들에게는 조깅하는 습관이 거의 없으며 달리는 사람을 본 적도 별로 없다. 거리를 달리는 사람은 도망치는 날치기꾼이거나 관로해서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 아니면 하루에 2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버스를 놓칠까봐 허둥대는 배낭족 정도이다. 내가 천천히 거리를 달리고 있으면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 뭐 하는 건가 하는 의아한 시선으로 한참을 바라본다. 멈춰 서서 입을 해 벌리고 넋을 잃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향은 시골로 갈수록 심해진다. 조깅이나 체력 단련 같은 습관 또는 개념은 원래 도시 문명의 산물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정말 있는 것이다. 미코노스에서 지내던 때는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데 시골 마을에 할머니 2사람과 남성 한 사람이 자기를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불러 멈춰 세워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오지랖이 넓은가 봐요.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말 거는 것을 쉽게 하는 모양인데, 왜 달리는 거냐? 왜 달리는 거냐? 그냥 달리는 게 좋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볼 일이 있어서 뛰는 건 아니라는 뜻이구나. 예, 볼 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달릴 생각이요? 남자가 다시 묻는다. 슈퍼 파라다이스 비치까지요. 나는 대답한다. 거기까지는 꽤 먼데. 왜 그렇죠? 계속 달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달리기는 몸에 안 좋아요. 안경 낀 할머니가 말한다. 그렇고 말고 뚱뚱한 할머니가 맞장구 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달려가고 난 뒤에 뒤로 돌아보니까 신기한지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 뭐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의식적으로 자 오늘은 달리기를 하자, 자 오늘은 팔굽혀펴기를 하자, 오늘 발차기를 하자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자기 몸을 단련해 나가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하듯이 문명의 소산이다. 문명인이 할 수 있는 조각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에서 이제 전국체전이 열리잖아요. 102회 대회입니다. 102회라고 한다면 제1회가 1920년이죠. 일각에서는 그거는 일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해산이 되었고 나중에 몇 년도라고 하던가요? 30몇 년도인가? 그때를 1회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발버둥 치는 노력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들도 있긴 한데 제1회 대회가 1920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뭐 슬픈 그 시상식을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송기정 선수가 치렀던 그 대회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36년입니다. 1936년. 송기정 선수가 1910년생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1912년생이죠. 한일 합방이 언제입니까? 1910년이죠. 그러면은 송기정 선수는 조선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아마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조선인이다. 억지로 나라가 뺏겼을 뿐이지 면면이 흐르는 조선의 기운이 있던 곳이다. 조선혼이 있는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성계가 조선을 출범시키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은 고려인입니까? 조선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야 그거는 같은 덩치시킬 수 있는 비유가 아니지. 고려하고 조선은 같은 민족이잖아.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신기루를 굉장히 우리가 신봉을 하는데요. 송기정이 태어난 시대는 일본 시대입니다. 우리는 뭐 일제 시대를 넘어서서 더 안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동어 반복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강제징용인 것처럼 강제라는 말이 징자에 들어가 있는데도 강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일본 시대를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에 자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징집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 강제 징집병이잖아요. 강제를 갖다 붙인다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본 시대는 일본 시대인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블로그 1촌 그분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공유하고 있는 블로그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까 포스팅을 올린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 일제시대 때 유관순에 내린 형벌, 형량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임기 내내 잡아놓고 있고 총 형량을 40년인가요? 그 정도 때려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의 판사들이 나쁘냐? 지금 우리가 건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건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멘탈까지 건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더 야만적이냐 이런 표현을 써놨길래 제가 맞다 잘 비교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둠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또는 그렇게 감각하고 드라마나 영화로 학습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조 시대 우리 할아버지만 우리 할배만 하더라도 이조라고 불렀어요. 이조 조선시대를 이조라고 불렀고 일제시대를 외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정. 참 지금 돌아보면은 담백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조 외정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분단체제로 볼 때 과연 조선 왕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를 많이 했을까? 아니면은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을 탄압하고 많이 괴롭혔을까? 또 뒤에 대한민국 분단 중에서도 북한의 후기 조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김일성 체제. 김일성 체제가 인민들을 많이 핍박을 했을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핍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가장 짧은 시간에 밀도 높은 핍박이라고 한다면 김일성 체제겠지만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밀도로 볼 때도 조선이 뒤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1, 2위를 치열하게 다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1위를 조선 왕조 체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2위를 지금의 북괴 체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일본 총독부 시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그 핵심 멤버들을 처벌을 했는 것보다 지금 남한의 전직 대통령 처벌하는 게 더 악랄하고 무섭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게다가 우리는 아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우리보다 길었죠. 베트남도 프랑스에 이어가지고 또 식민지도 했었고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었습니다. 베트남 물론 근성이 강한 종족들입니다만은 이렇게도 과거사를 뜯어먹는데 그것도 아주 명징하게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과거사를 뜯어먹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만큼까지는 선동을 안 하거든요. 보편과 평등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좌익들인데 또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기저에 면면이 깔려져 있는 심리 상태일 텐데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감각을 하고 또
사악한 일부 무리들은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북도 굉장히 이제 맹렬해요. 뭔가 일본 흔적들은 다 없애자라고 막 하면서, 예를 들어서 헌병이라고 하는 표현, 일본이 만든 거다, 없애자라고 하면서 바꿨는데, 기껏 바꿨는 게 군사 경찰이죠. 경찰이란 단어 자체가 일본식 한자 조어인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의 넓이는, 폭은, 깊이는 언어의 능력, 언어의 구사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비례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서구의 단어 개념을 만들어서 아시아로 퍼뜨려준 일본의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흔적을 없애자고 하면서 이 경북에서도 포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포항이 심각한데요. 뭐 학교에 있는 모표를 없앤다거나, 201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일본 문구류, 볼펜 걷어가지고 막, 그거 아마 버리는 척만 하고 다시 뒤로 가서 주워서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좋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 실력이 좋고 쓰임새가 좋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 거죠. 전국체전 없애자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잖아요. 야구협회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 그러면 조선 시대에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의 체계가 아닙니다. 주소. 지금 뭐 신용화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쇠말뚝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조선 혼을 끊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삼판 일하는 사람들, 나무 벌목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때 걸어 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말뚝 박아놨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청량수를 위한 거, 군부대 유격 훈련용, 로프 결속하는 용도, 그건데 조선 혼을 끊기 위해 가지고 쇠말뚝 박아놨다고 이야기했던 게 신용하고, 생계형 국뽕학자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환단 고기 팔고 있는 사람인데, 주소 체계, 청량술 다 일본 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지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도 벗어나는 안간힘을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빛 13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냥 무슨 동 몇 번지, 뭐 123-2번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데, 굳이 길 이름 만들어서, 그거 누가 길 이름 외우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누가 오더라도 무슨 동 몇 번지 하면 간편하게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고 거기에서 발맞춰 가지고 만든 게 우편 시스템이죠. 우편. 우편물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느냐, 전달되었다고 알려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한국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이 만든 우편 시스템입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일본이 만든 시스템 다 빼버리면, 일제 청산한다고 다 빼버리면 이 우리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가깝게 우리 경주에 석굴암을 발견했던 사람도 일본 시대 때 우편 오체부가 우연히 발견해낸 그 흔적을 이제 파헤쳐 보니까 이 석굴암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나름 복원한다고, 당시로서는 시멘트 기술이 가장 이제 최첨단 건축 방법이죠. 그걸로 이제 해놨다고, 나중에는 말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석굴암에다가 시멘트를 쳐발라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선의 왕실 체제에서 문화유산을 사람들에게 같이 감상하게 하고, 감상이 가능할까요? 감상하게 하고, 자기 장롱에 숨겨놨던 진귀한 물품들을 꺼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하는 거죠. 기껏 찾아놓으니까 시멘트 발라놨다 이야기 하거든요. 박물관만 하더라도 아마 일제시대 때 최초의 박물관이 여기 경주였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걸어가지고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다가 지금의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한 군데 더 거쳐서 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소양,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단련하는 근대화된 그런 각성,
일본의 그 메이지를 이끌었던, 메이지 이후에 이제 일본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일본의 만엔이죠. 거기에 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국제 법률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의 집안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운동했다, 할아버지 나 운동했어요, 오늘 달리기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정확하게 청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대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 아까 제가 무슨 용어를 일본 거라고 해서 버리고 뭐 주소 체계를 또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분 사회가 아직까지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명분.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딱 만들어서 보니까 이거 좋은데, 에이 메이드 인 재팬이네, 재수없다, 쪽발이가 만든 거잖아. 아니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쓸 겁니까? 차이나든 재팬이든 코리아든 좋은 제품이면 쓴다. 그리고 저 좋은 제품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게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는 일본 못 따라잡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리콴유하고 그렇게 질투의 경쟁을 벌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자랑하려고 일부러 포항공항으로 이렇게 내리게 해가지고 오게 하니까, 리콴유는 또 그 꼴 안 보려고 포항제철 옆에 지나올 때 반대로 고개 돌려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쟁은 아름다운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는 왜 못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까문지르려고만 하고, 뒤에서 후배 팔려고만 하고, 비단 일본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끼리도요, 당장 가깝게는 우리 이웃 주민들끼리도 누가 잘 살잖아요, 미워 죽는 겁니다. 저거 의회가 돈 벌어 처먹었지, 뭔 도둑질을 했지 저거, 어? 아니 그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집을 사고 차를 사면 배 아프다, 배 아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질투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 난다, 아 꼬르륵 배고프다, 우리도 돈 벌어 가지고 우리 애들 고기 좀 자주 구워 먹이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달려왔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70년을 이뤄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점에서 여기에서 무너질지 더 도약할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에 너무 매몰되면 안 좋지만, 지난 문재인 씨와 이 격돌했던 대선, 그리고 다가올 대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긴장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한데, 정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질투심을 잘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깔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남을 후벼 파는 그런 근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남 일러 바치는 거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신고해버리고, 지한테 심지어 피해가 없는데도 일러 바쳐버려요. 제가 뭐 범법 행위를 옹호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일러 바치는 게 너무 지금 심각해져 있고, 북괴 체제가 만든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게 남한 사람들한테도 본성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일러 바치고. 법이라고 하는 건 인치가 아니라 법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법이 모든 사회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심성을 가급적이면 갈고 닦아가지고 조금 수준 높게 자꾸 올리면서 그것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게 괜찮은 법치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법으로 안 다스리면 바로 야만인이 되고, 법만 나타나면 다시 하는 척하고, 그건 그야말로 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제가 달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금 구미, 그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욕질스 운동, 욕하지 않기. 욕도 참 요즘은
요간하고 이 시대를 보낸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가끔 특정 인물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든 이슈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정말 쌍욕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욕 쓰지 않기. 조선인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지 않습니까? 질서 잘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쓰레기 버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제가 뭐 특정 브랜드의 차를 말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BMW를 타고 가면서 젊은 놈이 담배꽁초 팍 던져버린다. 이게 핀트가 깔려서 그렇습니다. 의식과 물질은 원래 같이 가는 건데, 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빠르게 물질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의식은 조선스럽게 아직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좋은 거 타고 가는데 행동은 아주 야만인스럽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하기, 땀 흘려서 운동하기. 땀 흘려서 운동하고, 어쨌든 자기가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자조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부 권력에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다루기가 힘듭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얼반 죽여놓고 있는지도 모르죠. 상인계층, 중산층, 자영업자, 이 사람들 이 후려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들 오면은,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정치인들 오면, 아, 절로 가소, 가소. 하소. 뭐, 당신 뭐 선거 나왔는 거 어쩌겠습니까? 선거 하소. 내 지금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절로 갔어. 정치인들로서는 굉장히 짜증날 일이죠.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각광을 받아야 되고, 각광도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각광병이 돼요. 스타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단체 염 하나 하더라도 하다가 나오면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운동을 하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그래서 쉽게 선동되지 않고, 뭐 선동 안 되려고 책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삶의 방향을 잡고 또 좋은 소양을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보는 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동되지 않는데도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서가. 그래서 저도 그 5가지를 도장의 어린 수강생들한테 자주 강조를 하거든요. 달리기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어줍지 않게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